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가을이 되면 시베리아 북쪽에서 살던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로 남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 텃새인 줄 알았던 새 일부가 더 따뜻한 타이완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 새 도대체 누군가요? 네, 바로 바다 직박구리입니다. 이 바다 직박구리는요, 이 딱새과의 일종인데요. 몸 길이가 약 한 25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또 무게도 60에서 70g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이 가슴 위아래의 깃털색이 파란색과 밤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바다 직박구리는 유럽이나 남유럽의 또 남부지방, 그리고 또 일본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닷가에 서식하는 텃새로 흔히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바다 직박구리가 이제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바다 직박구리, 그동안 텃새인 줄 알았는데 마치 철새처럼 이동을 했다는 건데 얼마나 멀리 날아갔나요? 네, 무려 1000km 넘게 날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철새연구센터에서는요, 지난 8월 27일에 흑산도에서 잡은 바다 직박구리의 다리에 고유번호가 있는 연구용 가락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무려 1100km를 날아가서 이 타이완 북부 도시인 신베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새를 날려보낸 지 한 달하고도 3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흑산도에서 날려보낸 바다 직박구리가 이 타이완에서 발견된 것은 2008년 이후 두 번째인데요. 그동안 텃새로 알려져 있던 바다 직박구리의 일부가 여름은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지만 가을이 되면 더 따뜻한 타이완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날아간다는 새로운 습성이 밝혀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고 따뜻한 대만에서 월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다 직박구리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앞서 설명해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종의 추적기인 연구용 가락지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철새의 국제적인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철새 연구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철새에게 연구용 가락지를 부착해서 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를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4만 6천여 마리가 이 가락지를 달고 자신만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최근에는 연구용 가락지 말고도 첨단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철새의 이동 경로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공위성 추적기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망 추적기 등 이 두 가지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적기들은 조류의 크기나 무게, 또 생태적인 특성에 따라서 기기를 골라서 이 새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이 활용되어 있는 추적기가 18종 196개체의 이 철새들에게 부착이 돼 있고요. 네. 이런 철새들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과학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적기를 새에게 부착을 하면 사실 새가 날아다니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추적기에 사용되는 끈은 사실 재질이 굉장히 부드러웠고 또 자외선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이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 하늘을 나는 새에게 추적기를 붙여진다고 해도 워낙 반경이 넓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나요? 네, 우선 먼저 이 전통적 추적기라고 했던 아까 연구용 가락지의 경우에는 사실 이 철새가 다시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까지 재발견된 경우는 앞서 설명했던 바다 직박구리가 2번 있었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 2010년에 발견된 검은 지박귀가 1번. 그러니까 이렇게 단 3번뿐입니다.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외국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철새가 우리나라 흑산도에서 발견된 경우는 이보다 많은 16마리나 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날려보낸 붉은 어깨 도요새는 5,800km를 날아서 흑산도에 와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적기 같은 경우에도 철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8종 81개체의 철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는 추적기의 배터리가 다 되거나 수명이 다 됐을 때 또 철새의 죽음 이런 경우에 의해서 수신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연구에서 일부 바다 직박구리만 더 따뜻한 대만에서
안에서 겨울을 보냈는데요. 궁금한 점이 네. 텃새 그리고 철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 대부분의 새들은 사실 텃새가 아니면 지구 북부에 그러니까 지구의 전체적으로 북부 지방 쪽에 많이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베리아 지역은 일조 시간이 길고 또 기온이 높아서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꽃이나 꿀, 곤충들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로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조류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더 위의 포식자들이 잘 또 살지 않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북부 지역은 아시다시피 9월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추워지게 됩니다. 꽃이나 잎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곤충들도 굉장히 많이 죽게 되겠죠. 네. 먹이가 줄어들게 되면 새들도 자신들이 이제 그동안 살았던 번식지가 아닌 좀 더 따뜻한 남쪽의 월동지로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새들을 바로 철새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 이 먹이와 추위 부족으로 인해서 이 남쪽으로 피해서 긴 비행을 하는 철새들은 출발 직전에 몸 전체 피하 지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서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불포와 지방산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도요새의 경우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 현재 원래 자신의 체중보다 2배 가까이 체중을 늘려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을 하면서 이 떠날 준비가 다 된 철새들은 비로소 긴 비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새가 날씨에 따라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네. 철새는 어떻게 기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과학자들도 이 철새가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오는지 또 어떻게 방향을 알고 그 자신들의 이 월동지에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새 몸에 이 특수한 생체 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과학자들이 아직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한 조류학자가 철새와 텃새 이 새끼를 바꿔놓고 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비교해본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 각각의 둥지에 집어넣고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신기하게도 두 종의 모든 새끼 새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텃새도 이동하고 철새도 이동한 셈인데요. 이 원래 텃새였던 새는 부모새는 철새죠. 이 부모새를 따라서 함께 월동지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텃새 둥지에 살았던 철새는 자신의 생체 시계에 맞춰서 이동을 했는지 정확한 모르지만 어쨌든 이동을 한 겁니다, 스스로. 네. 그래서 이 철새 이동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아직 찾아지지 못했고 새들이 알아서 뭔가 생체 시계에 맞춰서 자율적으로든 혹은 이 배움으로서든 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만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철새가 V자로 비행을 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좀 밝혀졌습니다. 이 영국 왕립 수의대 스티븐 포르투칼 박사팀의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철새들이 V자로 비행을 했을 때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건데요. 네. 이 박사팀은 어린 붉은 볼따오기에게 이 장비를 달아서 몸의 위치, 그리고 날갯짓의 속도, 각도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새가 월동지로 떠나는 이 기간 동안 소형 비행기를 타고 철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 철새의 대형의 전체 속도 또 날갯짓 횟수 등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들을 분석해 본 결과 대열의 맨 앞에 대장 철새가 날갯짓을 하는 순간 공기가 소용돌이를 치면서 몸통 뒤쪽으로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고 또 날개 양 옆으로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들이 상승 기류를 타야지 사실 날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나르는 새들이 바로 철새 뒤에 있으면, 그러니까 대장 철새 뒤에 있으면 하강 기류가 많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항을 받지 않은 하강 기류가 아닌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날개 양 옆으로, 그러니까 V자 형태로 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이 상승 기류를 타기니까 이 자신의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해 많은 수의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철새 이동이라는 자연의 신비는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